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별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좀 뜨악했던 순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김호중 씨가 음주를 안 했다, 뭐 옷을 뭐 바꿔 입혔고 뭐 바꿔치기를 했고 대리 조사를 받게끔 했다 이런 거 보면서도 그래 뭐 그냥 뭐 제가 좀 이상한 희한한 사람 있나 보내라고 싶었다가, 개인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좀 집요하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김호중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김호중의 팬이었던 분들. 근데 김호중의 그 팬이 어떤 분들도 있고 지금도 팬인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팬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이제 심리 상태나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김호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감히 우리 김호중 씨가 우리 그 김호중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라고 이제 믿는 거. 그러니까 사입이 종교화가 돼 있는 거. 그 이제 이른바 개딸들과 좀 비슷한 상태겠죠. 그래서 김딸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분들이야 제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뭐냐? 김호중의 실체를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 퇴퇴, 더러워, 저리가.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 가운데 김호중의 콘서트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취소 수수료 때문에. 17일, 18일, 그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또 창원이었나요? 어디서? 18일, 19일. 그 이틀 동안 이제 그 창원에서 무슨 뭐 콘서트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도 김호중 측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왜? 형사 조치가 아직까지는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콘서트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김호중 씨의 콘서트가 취소된 걸로부터 발생하는 티켓값, 수익, 이거를 이제 그 위탁을 받았던 업체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 인간이 보니까, 이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 맞지 뭐. 이 인간이 보니까 티켓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VIP가 무슨 뭐 VIP석이 23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뭡니까? 뭐 김호중이 와가지고 뭐 껴안아 주기라도 하나요? 아니 어떻게 무슨 그 일반 진짜 물론 이제 그 톱 가수인 건 알겠는데, 그거 뭐 들어가는 비용 뻔할 뻔짜인데 무슨 VIP 티켓 값을 23만 원이나 받아 처먹는지. 그리고 R석 같은 경우도 뭐 21만 원 가까이나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전에 이거 공연을 취소해 버리거나 10일 전부터 취소할 때마다 이제 그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깎일 때마다 그 수수료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이게 뭐 콘서트까지 며칠도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일도 채 안 남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뒤늦게 김호중에 대해 가지고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에구머니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가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려고 했더니만 무슨 한 30%를 갖다가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만 하더라도 이 위탁업체에서 물어줘야 되는 게 얼마겠습니까? 진짜 막 20억 가까이가 되겠죠. 거꾸로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김호중이가 콘서트를 취소하게 된다면 계약 파기를 했던 게 김호중 씨 측이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또 수수료를 물어줘야 되는 게 김호중 씨가 되거든요. 그럼 김호중이가 또 20억, 30억 가까이를 또 18일, 19일 날 물어야 되는 처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공연을 강행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18일, 19일 이틀 동안만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매출 손실이 40억 가까이나 발생을 했을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강행을 했을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슈퍼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름도 막 희한한데, 근데 이 슈퍼 클래식이 KBS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했던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그 꽤 큰 프로젝트인 것이, 여기 이제 오는 그 오케스트라마으로 이제 클래식 이제 공연인데, 베를린 필, 빈필, 그다음에 로얄 콘서트 바라오였나?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네덜란드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3대 이제 그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그 이제 그 세계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또 꾸린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또 하고, 또 유명한 이제 그 소프라노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KBS가 주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행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KBS가 일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출연자 교체해라, 김호중 교체해라 라고 요구했었는데, 두미르라고 하는 회사, 거기서 이제 위탁을 받았었거든요. 두미르에서 이제 그 대체 출연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이거를 그냥 강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KBS는 그냥 KBS 명의 빼고 주최사 명에서도 KBS 로고를 빼라,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KBS 교향악단 또한 마찬가지로 김호중을 손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슈퍼클래식 공연에 KBS 교향악단이 지금 불참하게 된다면은 KBS 교향악단 자체가 규모가 꽤 큰데 베를린필, 빈필, 로이 콘서트 개방가 거기 이제 출신 사람들만 가지고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원래 콘서트 이제 할 때 교향악단이 한 10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50명 가까이가 빠져버리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결정적으로 두미르라고 하는 회사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자체를 못했던 게 이 수수료, 위약금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놀랍게도 티켓 판매처 멜론이 아주 이게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게 사실 이제 멜론 측에서는 이걸로부터 발생하는 지금 이제 벌써부터 티켓이 취소된 게 6천 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액만 해도 12억이 훌쩍 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금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이 20억 이상 손해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지금 피해 금액을 누가 감당하기로 한 겁니까? KBS가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두미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멜론이 그거를 감당하기로 한 거죠. 심지어 진작에 취소했던 사람들, 예매 취소 수수료 한 30% 정도를 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변제해 주겠다라고 지금 멜론 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게 21일도 하고 23일과 24일에도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더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호중에 대한 손절 그 이후에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문제라고 했던 음주와 관련된 문제,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가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되게 될 텐데 국가수 조사 결과로서는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위험 운전 치상 혐의 이게 적용만 되더라도 15년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음주 운전 치상 혐의가 아니라 위험 운전 치상 혐의입니다. 즉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내고 난 뒤에 그냥 도망갔다. 그냥 뺑소니가 아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운전 징후 자체가 이상했다. 운전 징후 자체가 이상했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라는 점만 입증이 되면은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15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김호중이가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음주를 안 했다라는 걸로 쓰기 위한 그 영상들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호중이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또 방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자기가 쳐놨던 덫에 자기가 이제 걸릴 수 있는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벌써 지금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정확한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모른다라고 해도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영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라는 것만 파악이 되더라도 충분히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로 입건할 수가 있을 거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저는 이제 공연계에서도 벌써부터 김호중에 대한 손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형사법상으로도 15년 가까이가 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딱 한순간의 판단. 내가 그냥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갈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됐지만 딱 사고가 났던 그 순간 덜커덩하고 한 1초, 2초 정도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 머뭇거리던 순간에 김호중 씨가 내렸던 판단, 도망가야 되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겠다고 내렸던 그 판단이 결국에 김호중 씨를 이렇게 몰락의 길로 빠뜨리는 것 같네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호중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욕심내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 아닌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볼 일이 없겠지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